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의 방정식은 한번 끝났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리고 나서 뒤쪽에 살짝 뭐였었냐면 우리 도형의 평행이동 했었습니다, 그치? 근데 평행이동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하나는 점이 이동하는 거랑 하나는 그 식 자체가 이동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예를 들어 우리 숫자로 한번 봅시다. 1,2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쓰는 거야. x축으로 예를 들어 3만큼, y축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돼? 그러면 4,3. 그냥 이대로 해서 더하고 하면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우리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기를? f의 x, y는 0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치? 그럴 때 우리는 x랑 y 대신에 무언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대입되는 게 어떻게 대입된다고 했어? 선생님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x 더하기 3 y 빼기 5를 대입하는 거야. x 더하기 3. x 더하기 3? 그럼 그대로 똑같이 x 더하기 3로 대입한다는 얘기니?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 f의 x 더하기 3 f의 y 빼기 5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있던 점이 예를 들어 여기 1,2라고 하면 a만큼 b만큼 움직여서 새로운 규칙으로 우리는 4, 마이너스 3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거를 지난 예를 들어 포물선이라고 하면 이런 포물선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진 새로운 포물선의 식의 방정식 우리는 알아볼라. 알아? 그럼 이걸 답으로 얘기해. 몰라. 우린 이 움직여진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거야. 근데 항상 문제에서 보통은 이 이전에 있는 식만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거야.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고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는데 이 지나는 새로운 점을 보통 우리는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대문자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1, 한마디로 여기를 지나는 x, y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움직여지는 거랑 어때? 그래서 대문자 x는 아까 쓴 것처럼 x 플러스 3 대문자 y는 우리 점이니까 그대로 y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대문자에 대한 식이야 소문자에 대한 식이야? 소문자의 식밖에 우리는 안 가르쳐준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소문자는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또 플러스 3이 반대로 이항되니까 어떻게 돼? x는 대문자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 똑같다고. 여기도 y는 대문자 y 더하기 5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호랑 항상 어떻게 돼? 반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바뀐 문자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되냐면 f의 대문자 x 빼기 3, 대문자 y 더하기 5는 0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이거를 그냥 제일 쉬운 걸로 그냥 x제곱 플러스 1 y는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대문자로 바꿨어. 그래서 y 플러스 5는 여기 대문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렇죠? 근데 여기 굳이 다른 소문자 x, y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누구 대문자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식은 이제 날라가고 없어지고 이 새로운 식밖에 안 남으니까 내가 대문자로 편하게 치환했던 거를 다시 그냥 소문자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개념뿐이에요. 알겠죠? 그걸 여기서는 계속 x랑 x 프라임 같은 걸로 바꿔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방식이 똑같이 평행이동에서도 쓸 거지만 뒤에서 배울 대칭이동에서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점은 그대로 이동하는 거였었고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부호가 우리가 원래 했던 게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되는 거랑 똑같아요. 지원이 집중 좀 해봐. 딴 데 보고 있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걸 기억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여기 페이지만 하면 뒤에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f라는 함수 없고 그냥 무슨 좌표를 보이는 거야?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 여기한테? 점이랑 점에 대한 좌표로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어떤 규칙인 거야? 쌤한테 얘기 한번 해봅시다. x축으로 얼마나?
그렇지. 그걸 먼저 읽어야 되는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점으로 움직이는 규칙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원이 이런 식으로 옮겨질 때 ABC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야. 우리 이거는 뭘로 돼 있어 지금?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그냥 쉽게 대입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돼? 태연한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식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저거 x 더하기 a라고 대입하면 돼. 식에 대입할 때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x 대신에 문자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니까 X는 반대로 우리 이항돼서 x 마이너스 a로 바뀌어야 된다고. 요게 그쵸?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랑 그게 똑같고 y 대신에 y 똑같이 빼기 b를 대입하는 거랑 어떻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우린 요거에다 그대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3을 한 다음에 이걸 전개를 쭉 하면 이 식이랑 어때져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방법이 그냥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1번이죠. 그쵸?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봐봐.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여러 개가 있거든. 하나는 직선도 있고요. 그렇지?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함수도 있지. 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도 있죠. 그렇죠? 직선은 어떤 의미 있는 점이 별로 없어. 절편 말고. 그렇지? 근데 포물선은 의미 있는 점이 뭐야? 꼭지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또 원에서도 의미 있는 점이 뭐야? 원의 중심이 되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이런 거랑 단지를 말면 이거의 크기랑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충분히 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 이건 이렇게 추천합니다.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0. 이거 우리 완전 제곱식 하면 바로 그냥 중심의 좌표 보이지 않니? 몇 콤마 몇이야? 2콤마야 진짜? Y 그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반대지. 마이너스 2,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여기다 대입한 건 식이지만 지금 선생님이 찾아놓은 건 무슨 좌표야? 점의 좌표죠. 점. 그렇죠?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랑 어때야 돼? 그럼 이대로 있는 거야. 0에서 마이너스 2로 갔잖아. 어떻게 돼? 얼마큼 움직인 거야? 0에서 1만큼.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상수만 찾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그냥 푸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진짜로 점으로 움직여서 찾아도 되는 거고 식으로 움직여서 찾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로 항상 우리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밑에 거 2번 답 봅시다. 우리 다음과 같은 포물선을 또 x축에 a만큼 y축에 b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냥 우리 고민 안 하고 식으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저 x 대신에 그렇지 항상 반대야. x 마이너스 a. 저 y 대신에 b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푸는 겁니다. y 마이너스 b는 3의 x 마이너스 a를 제곱하고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a를 해서 플러스 1을 하면 이걸 전개해서 잘 정리한 식이 요 식이랑 어때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물론 풀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포물선이잖아. 2차 함수식. 그치? 그럼 이것도 의미 있는 점이 뭐야 사실은? 그럼 이거 꼭지점에 자꾸 찾는 거 우리한테 어렵니?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뭘로 먼저 볼 거야? 그리고 몇의 제곱인지 혹시 한 번 해도 될까? 그렇지. 그럼 뒤에 있던 상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3을 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던 거야? 그래. 우리 점으로 찾으면 더 쉽다고. 그렇게 움직인 게 요거래. 그럼 얘도 똑같이 3으로 묶고 몇의 제곱인지 한 번 할 수 있을까? 그렇지. x-3의 제곱이고요. 뒤에 이렇게 되면은 붙어야 되는 숫자가 얼마니? 마이너스 7. 왜냐면 둘이 곱하면은 제곱해서 하니까 9, 3, 27이었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뀐 좌표는 몇 콤마 몇인 거야? 3, 마이너스 7로 된 거지? 점이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고. 그냥 움직인 이대로 푸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만큼. 계속 그냥 곱하면 끝인 겁니다. 마이너스 5인데 되면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건 좀 귀찮지만 전개를 풀면 되고요. 원이나 이런 포물선처럼 특징이 있는 점들이 있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우리 이동하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문제 푸는 거였고요. 여기도 이제 뒤에 개념 마무리하는 여기 문제는 숙제가 할 거고 이제 우리 새로운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한테 마지막 도형의 이동은 요 대칭 이동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숫자로 그냥 쉬운 걸로 좀 해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3,2라고 하는 이런 점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이걸 이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우리 평행 이동이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대칭 이동이라는 대칭은 우리한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무슨 대칭? 점에 대한 대칭이 있겠지,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선대칭은 좀 의미가 있는 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슨 축? 여기 무슨 축? 으로 우리 좀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x축의 대칭 이동되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어디로 움직여? 원래는 3,1이었는데 x축의 대칭 3,-2로 움직이겠지, 그치? 그럼 지금 보니까 x축 대칭을 하니까 특징이 있는 거야. x 값의 변동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의 값만 바뀌니? 뭐만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 x, y가 있었다고 하면 얘만 y가 5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도 y축 대칭 한번 해볼까? 당연히 이쯤에 점이 그려지겠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한 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거죠, 그쵸? 이거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돼? y 값이 바뀌니? 그래, x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y 값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점으로 x축, y축 대칭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x축, y축 대칭하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래서 우리 이때는 두 개가 다 부호가 그냥 바뀌는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5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어.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네 둘의 길이가 서로 완벽하게 어때야 돼? 한마디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점이 이 대칭 이동한 점에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중점이 되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점대칭은 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특정한 아무런 좌표일 때도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특징으로 또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뭔가 봤더니 y는 x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1짜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y랑 x를 서로 바꾸게 하는 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에 대해서 대칭한 걸 좀 찾아볼까요? 그럼 봐봐. 여기 있던 3,1을 이 빨간색 선으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아니? 그럴 때 항상 그 좌표가 원래 있던 두 개의 좌표 x, y를 뭐만 해주는데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니? 2,3이 되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지금처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바꾸게 하는 게 뭐에 대한 식의 대칭이라고요? y는 x라고 하는 식의 대칭인 거랑 똑같아. 이것도 한번 진짜 찾아본 다음에 봐봐. 우리 이렇게 대칭될 때 당연히 이 선이랑 서로 어떤 관계여야 돼? 수직이겠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한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요건 우리 당연히 어떤 직선일까? 여기 기울기가 아까 1이라고 그랬지? 여기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한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는 구조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우리 여기만큼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여기도 한 칸 한 칸 올라가니까 그 움직인 길이가 서로 항상 대칭으로 바뀌는 거랑 어떻다 라고만 기억해주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뒤쪽에 함수라고 좀 배울 거거든. 그때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x, y에 대한 대칭은 항상 요 둘의 순서가 바뀐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한번 해둡시다, 그렇죠? 이게 y는 x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하는 방식이야, 알겠지? 두 번째 뒤에 있는 건 아까 뭐냐면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조금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가보세요, 이제.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보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이 3,2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근데 어떤 대칭 이동 시킬 거냐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3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좀 시킬 거야. 그렇지? 우리 여기 A가 3,2고요. 여기 대칭 이동시키게 하고 있는 점이 1,3인 거랑 똑같지? 그럼 우리 이렇게 대칭이 어디선가 돼가지고 반대편에 여기 A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점이 생기겠지, 그치? 이 점을 지금 알아볼라 우리는? 몰라. 그래서 여기를 x, y라고 써놔도 될까?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 A부터 1,3까지의 거리가 1,3에서 A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 무슨 좌표랑 똑같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점의 무슨 점? 중점.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 되게 쉽게 알고 있잖아. 어떻게 구해? 2분의 여기 A랑 A 다시에 대한 좌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끝이라고 평균 구하듯이. 그쵸? 그 좌표가 얼마인 거랑 똑같아? 1. 두 번째 또 2분의 y 더하기 2라고 하는 좌표가 얼마인 거랑 똑같아? 3인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우리 당연히 이거 어떻게 돼? 2를 곱하고 3을 빼서 x값 구할 거고, 그렇죠? 2를 곱하고 2를 빼서 y값 구하는 거랑 어때? 같겠지?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따가 조금 공식처럼 만들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몰라,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a를 x, y 요거 하나 알려줬다 이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궁금한 걸 또 x 다시 y 다시. 근데 우리는 요것보다 대문자를 많이 썼으니까 요것도 그냥 대문자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대문자 x, 대문자 y 이렇게 한번 써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똑같이 식을 만들어 보는 거랑 똑같아. 요거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점이라고요? 중점이지, 그치?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왜 갑자기 x 제곱이야 또? 뭘 갑자기 x 마이너스야 또? 중점이라니까 둘이 더한 게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이다. x 더하기 대문자 x가 소문자 a의 값이랑 어떻다? 같다, 그쵸? 여기 두 번째도 2분의 y 더하기 대문자 y가 소문자 b의 값이랑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알려주고 우리한테 이걸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쵸?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문자 x는 이라고 쓰겠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뭐해지고 곱해지고 반대로 이 소문자 x가 빠지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쵸? 여기도 이 대문자 y를 구하려면 2b하고 소문자 y가 빼지는 거랑 어때? 같아. 이게 이 순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알려주고 이 숫자를 알려주거나 어쩔 땐 특이하게 얘네 둘을 알려주고 이걸 구해주세요 할 때도 있겠지? 그런 거 되게 쉬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점의 좌표로 만들어진 공식이랑 어떻다? 같다라고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거 여기 공식 써져 있는 거 하나씩 읽어만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걸로 방금 우리가 찾은 것처럼 어떤 점을 각각의 축,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x축 이동하면 x값은 그대로고 뭐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뭐는 그대로고 뭐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랑 어떻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좌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뀝니다. 그렇지? 근데 이건 좀 쉬운 게 도형의 방정식일 때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f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 직선, 그렇지? 아니면 우리 포물선,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똑같이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고민할 거 없이 그렇지. y의 보호만 바뀌면 돼. 여기 써져 있던 x는 그대로고요. y의 보호만 바뀌어주면 끝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 여기 있는 것도 마이너스 x 하고 여기 x, y가 있으면 y축 대칭하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만 마이너스 x하고 y는 0 이렇게 되는 식이랑 어때? 같겠지? 그럼 요거 왼쪽 건 이제 안 쓸게. 똑같이 원점 이동도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x, y 하면 x랑 y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반대로 대입되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뭔가 특징 있는 걸 쓸 때는 y는으로 다시 정리해서 쓰는 거랑 어떻다? 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뒤쪽에도 또 나올 거지만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우리는 무슨 이동도 배우고 무슨 이동도 배운 거야? 당연히 평행 이동도 배우고 지금 대칭 이동도 배운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걸 이제 문제에서 순서대로 너네한테 질문할 거거든. 야, 너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낼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순서에 따라 어떻게 점이 바뀌는지를 이따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있는 여기 대칭 이동은 방금 우리가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x축 대칭 이동은 y 부호만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y축은 그대로 x만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얘는 이 순서 x 대신 y, y 대신 x로 집어넣은 거랑 어떻다? 같다로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뭐냐면 도형의 점에 대한 이동으로 있는 건데 이거부터 했으니까 이거부터 좀 설명해주면 어떤 점을, 그쵸? 이 가운데 있는 a라고 하는 점에 의해서 뭐란 거? 대칭 이동한 저의 피해 좌표는 그냥 우리 2a 빼기 x, 2b 마이너스 y로 우리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 있던 x를 여기 있던 x가 1,b로 움직이면 우린 새로운 x, y를 찾고 싶은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럴 때 여기 다시 평균으로 만드는 중점의 식 한번 불러봅시다. 2분의 x 플러스 x 플러스 대문자 x는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고 빠지면 저기 있는 공식이랑 어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외우진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새로운 식이 요런 값들이 대입해서 들어가지는 거랑 어떻다 라고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요 앞에 미리 설명한 걸 들고 좀 먼저 했는데 요거 좀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런 걸 좀 고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봐봐. 그래서 우리 같은 점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3,2라고 하는 이렇게 점이 있거든. 근데 너네들한테 이제 좀 명령을 좀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축으로 5만큼,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고 두 번째 x축으로 대칭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당연히 답이 어떻게 될까? 1번, 2번 순서로 무조건 해야 되겠지, 그치? 1번, 2번, 1번 순서라면 어떻게 돼? 먼저 몇 콤마면? 8 콤마 마이너스 1이지? 이걸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뭐에 부호가 몇이요? 그럼 몇 콤마 몇이 돼? 8,1로 답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시키고 나면 가끔 특이한 친구들은 분명 1, 2번 순서로 해야 되는데 순서를 자기 맘대로 2, 1번 순서로 바꿔서 푼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답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답이 다른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우리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걸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요거를 두 번째로 한번 해볼 거고, 그렇지? 이 점을 x축으로 대칭 하면 어떻게 돼? 이 점. 3,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이걸 이제 여기서 시킨 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8,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들의 점이 같다, 다르다. 다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너네한테 여러 가지 지금은 2개밖에 안 냈지만 막 4-5번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막 시킬 거야. 그치? 혹은 그게 식으로 막 주어질 겁니다. 그쵸? 그럴 때 그 순서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지 마음대로 내가 하기 편한 것부터 먼저 풀면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알겠지?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순서를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는 꼭 좀 기억을 한번 해봐 주세요. 밑에 있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연달아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순서로 주어진 순서대로만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랑 어떻다? 같다.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기 편한 대로 바꾸면 절대 되는데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꼭 명심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뒤에 했던 거에서 이제 밑에 마지막 우리 제일 귀찮은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이제 막 우리한테 시킬 거야. 그렇지? 이게 제일 우리한테 귀찮아. 왜냐면 봐봐. 똑같이 우리 먼저 숫자를 한번 해볼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3,2라고 하는 점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아까는 y는 x였으니까 너무 쉬웠고요. 이렇게 돼 있는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인 하나의 점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분명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직선이랑 이 빨간 선의 수직이면서 그렇지? 새롭게 생기는 여기
A라고 하는 점 x, y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니? 네. 요 점을 찾는 게 우리 목표인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어떤 단서랑 어떤 단서가 있을까? 그림에 하나 단서를 선생님이 써놨어. 기울기. 그렇지. 첫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둘의 기울어진 정도는 항상 몇 도? 95도. 그러니까 수직을 우리 반드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 또 하나. 아까 전에 우리 선대칭에 대해서 혹은 점대칭에 대해서 특징이 있었는데. 길이가 그렇지. 여기 떨어져 있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한마디로 보면 여기 있는 중점이 이 직선을 반드시 지나는 거랑 어떻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일부러 되게 쉽게 찾으려고 기울기를 찾아놨어. 그렇지? 여기 기울어진 값은 얼마예요? 이겠죠? 여기는 A라고 하는 점이랑 3,2라고 하는 점의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나 나왔대? 마이너스. 그렇지. 그걸 우리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기울기, 여기 중점, 이 두 가지가 할 겁니다. 기울기 한번 불러봅시다. Y 두 점의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거를 점으로, 이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점과 점의 기울기. X 마이너스. 그렇게 써야지. x 증가량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얘네 둘의 무슨 점? 중점. 그쵸? 그럼 우리 몇 컴마 몇이라고 했는데? 중점 2분의 x 플러스 3. 우리 계속 중점 이용하는 거야. 또 2분의 y 플러스 2는 이 직선을 뭐한다? 지난다. 그럼 이 점을 이 식에다 우리 뭐 할 거다? 대입할 거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분의 y 플러스 2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x 플러스 3 플러스 2 거랑 어떠니? 같죠? 이 둘을 연립해서 찾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지? 한번 처음이니까 찾아봅시다. 요거 그냥 분모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y 빼기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어때? 같이?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5인 거랑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일단 2를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y 플러스 2는 여기 x 플러스 5로 생각하면 2x 플러스 10이랑 어때? 같이? 그럼 이것도 y를 이쪽으로 넘기고 숫자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모양에 맞춰지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8이랑 어떻다. 같다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해서 둘이 더하면 몇 x는? 3x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그때 x좌표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대입하면 y값은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얘를 대칭이동 시켜봤더니 요 점의 좌표가 우리 지금 그림처럼 완전 뭐 똑같진 않지만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거랑 어떻다? 이 두 가지만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는 뭐라고요? 저 직선의 수직이다, 수직, 기울기, 그렇지? 두 번째는 두 개의 무슨 점? 의 좌표가 저 점을 항상 지난다. 식에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얼른 여기도 한번 연습하는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봅시다. 이 점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하나씩 얼른 불러달래. 이거 그냥 부르기만 합시다. x축 대칭 이동한 몇 콤마면? 그렇지. y만 바뀌면 돼. y축 대칭은? 그렇지. x만. 원점은? 그렇지. 둘 다. y든 x는? 로 그냥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10부터는 조금 한번 써봅시다. 그렇죠? 얘도 똑같이 이동을 할 건데 x축 이동하면 뭐에 뭐가 바뀐다고 했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여기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y축 이동하면 뭐에 뭐만 바뀌면 되니?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는 0. 혹은 보통 이런 건 다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죠. 그렇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렇지. 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는 건 똑같겠지. 그치? 마지막 y는 x로 하면 어떻게 돼?
식 마이너스 x 얘는 안 바꿔? y도 x, x도 y로 바꿔야지, 그렇지?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x는 뭘로 바꾸고 y, 그렇죠? y는 뭘로 바꾸고 x로. 그냥 두 개의 문자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요게 우리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 점에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p, q래. 그렇지?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건 얘네 둘의 무슨 점이 3점 1,4가 어떻다? 같다. 이거지, 그치?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p가 몇이다? 1이다, 그치? 또 2분의 3 플러스 q가 몇이다? 4다.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선생님 안 해줘도 되겠지, 그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이거라고 하겠대, 그치? 그래서 이 제곱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좌표만 제대로 구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거야. 우리 두 가지로 문제 푼다고 얘기했었지? 첫 번째, 저기 있는 A라고 하는 점이랑 A 다시라고 하는 점에 뭐를 찾아야 돼? 중점부터 찾아볼까? 중점 찾아봅시다. 몇 분? 2분의 3 플러스 A, 1 1 플러스 B는 저 직선을 뭐 한다? 지난다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대입 한번 한 거 불러봅시다. 2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다 2 곱해서 우리 정리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그쵸? 2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B는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여기는 슥슥 지워지네? 또 이거 이항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랑 어떻다? 같다. 두 번째 조건. 또 뭐 이용해야 돼? 너 비닐 좀 한번 줘. 저 이제 응. 2를 하면 뒤에 6인데 돼. 맞아. 미안.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네. 여기는 3이 되겠네? 넘기고 넘어가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미안. 실수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 어떤 기울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식 만들어 봅시다. A 마이너스 모르는 A-3분의 B 마이너스 B-1은 1이랑 어떻다? 그래서 그냥 A-3은 B-1이랑 어떻다? 그러니까 A 빼기 B는 2로 해서 얘네 둘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열림만 해서 A랑 B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사실 합차는 얘네들이 다 뭐였대? 곱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거까지 의도해서 낸 문제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하나씩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 거랑 똑같아. 봤더니 이 점의 좌표를 첫 번째 이 식으로 대칭 이동을 한 후에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 점이 다시 이 직선을 지나는 거랑 어떨까? 인 거지, 그치? 우린 이 순서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K, 3을 저 1번의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동시키면 몇 컴마 몇이 돼? K 마이너스 1번의 규칙을 먼저 한 후. 그렇지. 이 순서가 중요해. 3,K를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1, K 플러스 그렇지. 1, 점이니까 우리한테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 점이 다시 이 직선을 뭐한다? 지난다. 그럼 우리 뭐만 해주는데?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겠지? 그치?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얘도 마찬가지 이 A의 점을 첫 번째 X축에서 대칭 이동한 후. 그치? 그 다시 요 A를 또 어디에 대칭 이동하겠대? 원점에 또 대칭 이동하겠대. 그쵸? 그래서 찾은 게 하나는 B, 하나는 C인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B랑 C에 대한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양수 K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지. 그치? 하나씩 찾아봅시다. B에 대한 좌표.
그렇지. Y의 부호만 바뀌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다시 점 A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 점. 마이너스 K. 그렇지. 둘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럴 때 선분 BC의 길이는 뭐가 나온대? 6이 나온대, 그쵸? 그럼 이건 되게 쉬워진 거야. 왜냐하면 무슨 좌표가 지금 보니까 똑같니? 맞아. Y좌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점과 점 사이 길이 할 때 어차피 Y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X의 길이가 꼭 답인 거랑 어때? 같죠? 근데 이게 크고 이게 큰지 아직 우리 모르는 것 뿐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K 빼기 마이너스 K 하니까 몇 K? 2K가 6일 수도 있겠지, 그치? 두 번째는 반대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2K가 6일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K 값이 무슨 수여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탈락으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경우 어떤 게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혹은 절대값으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1번 한번 봅시다. 우리 직선 y는 2x-5라고 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쟤를 x축 방향 1, y축 방향 k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은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랑 또 뭐한다? 일치한다는 것이, 그렇지? 그럼 우리 얘를 이동하고 나서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두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먼저 식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저거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한 식 어떻게 써야 돼? y 대신에 Y 플러스 K. 마이너스 식은 항상 반대, 그치? 점은 그대로 식은 반대로 항상 알겠죠? 다시 y 마이너스 k는 2의 X 마이너스. 그렇지, 이제 알겠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랑 똑같아, 그치? 이걸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y는 우리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이지? 그리고 k는 넘어오니까 그냥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이 직선을 뭐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똑같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식에다 어떻게 바꿔줘야 돼? 뭐는 뭐로, 뭐는 뭐로? 원점 대칭. 마이너스 그렇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영인식이랑 어떻다.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y, 여기는 마이너스 y니까 우리 다 마이너스로 하면 y는 2x 플러스 5거랑 어떤 거야?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 마이너스 7 플러스 k랑 여기는 상수항 5랑 어때야 돼? 그래서 k는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포물선입니다. 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 위에 있을 때 이 k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꼭지점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점의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불러봅시다. 몇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K. 그렇지. x 마이너스 k의 제곱.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K. 그렇지. 마이너스 k 제곱까지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니? K. k 콤마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로 바로 갑시다. 이거에 대해서 뭐의 대칭 이동? 점. 대칭 이동한 거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K. 그렇지. 2 플러스 k 제곱이랑 어때? 같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이제 이 점을 이 식에다 뭐 할 거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보이니? k 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랑 어때? 같죠? 그럼 이거 2항에서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까지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 중에서 그냥 어떤 거 찾아주세요야? 양수를 찾아주세요. 다 이런 조건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봅시다. 봤더니 원의 방정식을 또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대, 그치? 그럼 우리 물론 함수니까 고민하지 말고 x 대신에 x 반대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플러스 1을 대입하고, 그치?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치? 그 다음에 또다시 x축에서 대칭 이동한 걸 찾아도 돼. 그쵸? 거기다 이건 일반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이나 포물선은 그 특정한 점을 가지고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우리 그대로 해볼 거거든? 저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으로 우리 시작을 할 거야, 그렇지? 이거 저 규칙 그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 3, 4로 이동했지, 그치? 이렇게 한 후에 뭐에 대해서 다시 대칭? 대칭하면 어떻게 돼? 뭐에 부분 바뀌어야 돼? 그렇지. 그럼 몇 컴마면? 4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점으로 바뀌어지고 반지름은 절대 바뀌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만 바로 불러봅시다. 몇의 제곱? 중심. 반지름. 중심. 이제 원의 방정식 까먹었어? x 플러스 3의 제곱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더하기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뭐의 제곱? y 마이너스 4 우리가 저걸 보고 찾는 것처럼 똑같잖아, 그쵸? 은 3이랑 어떻다? 같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게 아니면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찮지만 반대로 집어넣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1이니까 이 정도 암산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겠지? 반대로 또 어떻게 돼야 돼? y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의 제곱은 3이다라고 쓰겠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뭐에 대해서 대칭? 그럼 뭐의 부분만 바뀐다고? y의 부분 바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어떠니? 근데 어차피 이거 제곱이면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니까 우리도 그냥 y 빼기 4의 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똑같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상관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숫자니까 이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점점 미지수가 많아지고 문자가 많아지면 점의 좌표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것도 이제 봅시다. 우리한테 이제 퀴즈를 내는 거랑 똑같아. 이제 너네한테 규칙을 다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잘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보니까 이런 원래 방정식이었거든요, 기본이. 근데 이렇게 바뀌면 너가 이거 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똑같아. 그럼 우리한테 이걸 보고 규칙을 찾는 거야. 어떻게 움직인 거야? 저거 딱 보니까 지금. 뭐로?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항상 돈 반대니까, 그렇죠? 두 번째. y축으로 지금 헷갈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냥 y였잖아.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 어차피? 그럼 5도 돼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뭐를 하는 거야? x축에 대칭도 하는 거야, 그렇지? 너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평행이동부터 시작했잖아. 평행이동하고 대칭을 할지, 대칭하고 평행이동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원래 그냥 y에서 시작을 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플러스 2가 되면 우리 어떻게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로 하겠지? 맞니? 이렇게 평행이동 먼저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해야 돼? x축 대칭을 해야 돼. 이해가 돼? 이렇게 풀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그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y인 게 더 먼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x축 대칭을 먼저 하겠지. 맞니?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x는 고민할 게 없어. x축으로 얼만큼? 1만큼이지, 그치? 근데 y축으로도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이라고 쓰면 될까?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y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분배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랑 어떠니? 같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지만 저거랑 식이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선생님도 이해가 되니?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분명히 완전히 방법이 달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답이 어쨌든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처음에 이 점이었거든? 우리 이 점에 따라서 저 규칙으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파란색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던 첫 번째 점은 우리한테 2, 마이너스 3이었어. 그렇죠? 파란색 규칙으로 움직일 거야. 저런 규칙으로 움직이면 몇 컴마 몇이 돼? 3, 마이너스 5.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규칙 뭐에 대칭? 하면 몇 컴마 몇이 돼?
3,5 해서 우리 이걸로 마무리된 식만 써주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도 움직여 봅시다. 이 규칙으로.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x축 대칭부터 한 거지? 그럼 이 2,-3이 어떻게 먼저 바뀌는 거야? 2,3으로 바뀌죠. 그 다음 우리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돼? 몇 콤마면? 3,5. 분명히 서로 규칙이 다르지만 우리 내가 결과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똑같이 만들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 그럼 두 번째 것도 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지. 선생님 같아도 x랑 y를 대칭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대칭 이동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렇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 이동을 먼저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렇지? 또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랑 어떻다? 같다겠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몇 컴마 몇이었어? 또 계속 2,-3이 기준이었지? y는 x 대칭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y는 x 대칭인데 둘이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3,2 이렇게 바뀌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7, 4 이거랑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 바뀌어지는 문제가 여기 방정식 문제 유형이고, 뒤에 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한테 저 두 개의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뭐래? 대칭이래. 그 말은 되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여기 a, b가 있는 거랑 어떻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이게 중점인 거랑 똑같습니다. 얼른 암산을 해봅시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b는 얼마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쵸?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뭐한 방정식이래? 대칭 이동한 방정식이. 그치? 그럼 원이면은 결국에 뭐만 잘 따지면 되는 거야? 계속 우리 그 가운데 있는 무슨 점? 중점으로, 중심으로만 계속 풀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중심은 몇 컴마 몇이지? 1컴마인 거지? 이 점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된다고 읽으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3 컴마 얼마로? 요거로만 읽으면 됩니다. 잠깐만. 네. 미안.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문제 풀 시간 줄게. 여기 한번 봐봐. 얘네들도 똑같아. 이 원에 대한 중심의 좌표를 이 A랑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중심의 좌표면 다시 읽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원은 우리 중심이 1,2였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3 컴마? 3 컴마? 마이너스 3,6이지. 그치? 그럼 우리 얘네 둘의 또 중심이 A, B인 거랑 어떻다? 읽어봅시다. 암산전이죠. 중심. 둘이 더하고 나누기. 그치? 위에 거랑 똑같은 애 없죠. 왜? 마이너스 1이죠? 중점이야, 중점. 4. 그래서 A 찾아주세요랑 어때? 같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딱 두 개만 더 있어서 요거까지 얼른 하고 또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두 번째, 우리 여기도 보니까 15번 유형 보면 두 개의 점이 다음의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된대? 대칭이 된대. 근데 이건 딱 두 가지만 좀 확인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두 개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수직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두 점에 대한 중점이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지나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근데 점의 좌표를 다 알려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렇지? 저 직선, 저 두 개의 점을
있는 선에 대한 기울기 한번 찾아봅시다. 몇 분의 8분의 앞에 거 빼기 뒤에 간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랑 어때? 그럼 저기 있는 y는 ax라는 a의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예요? 1. 두 번째는 무슨 점을 찾으라고 항상 저 두 개의 중점의 좌표 찾으면 몇 컴마 몇이야? 1,3. 이제 이런 거 바로 보이지, 그치? 이 점을 저 식에다 뭐만 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된다.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니? 3은 우리 1까지 구한 거에 a는 1 더하기 b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2다 라고만 풀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두 개의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뭐가 된대? 이제 원으로 읽는 거 아니죠? 두 원의 여기 우리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중심의 좌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중심 좌표 얼른 읽어봅시다. 몇 컴마면? 6, 마이너스 9. 여기도 몇 컴마면? 마이너스 4,5.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의 기울기가 이거랑 항상 수직인 거고. 그렇죠?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를 지나는 거랑 어떻다? 같다. 얼른 찾아봅시다. 2번의 기울기 몇 분의? 10분의 마이너스 9, 5, 9 마이너스 9 숫자 마이너스 14지 14? 그쵸? 그럼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7이랑 어때? 같겠지? 그럼 요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써줘야 돼? 이건 y는 형태가 아니라 좀 고민만 해주겠지.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몇 분의? 이 직선. 물론 이거의 역수니까 7분의 5겠지, 그치?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a랑 b로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여기가 기울기잖아. 이거 기울기가 보이는 식이 아니잖아. 기울기로 설명드리게야지. 그래,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해요, 그쵸? 그렇게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랑 어떻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찾는 건 똑같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b분의 a라고 하는 게 여기로 반대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분의 5랑 어떻다. 요것만 우리 알고 있는 거고 비율, 그렇지? 여기까지 설명이 되게 두 번째 또 중점이야. 얘네 둘의 중점 얼른 찾아보세요. 몇 컴마? 1 컴마 마이너스 2가 이 직선을 지난다잖아, 그렇지? 또 대입 한번 해보자. a x에다 대입하니까, 그렇지? a 마이너스 몇 b 2b 플러스 19는 0이랑 어떻다. 로 해서 우리 얘를 이제 어떻게만 바꾸면 돼? 7a는 뭐 마이너스 5b라고 해서 우리 요거 넘겨서 연립해주면 답도 나와 안 나와?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계속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요거 우리 딱 하나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좀 쭉 푸는 시간 좀 줄게. 이제 우리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두 점이랑 x축 위를 지나는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우리 그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뭐 제곱에 대한 걸 찾아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루트에서 우리 문제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곱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럼 우리 루트끼리 더해서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 못합니다. 얘는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2,3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어떤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4,1이라고 하는 어떤 b라고 하는 점이 있대, 그렇지? 그럴 때 이 x축 위를 움직이는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럴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림처럼 하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엄청 길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P는 점점 A 쪽에서 B 쪽으로 붙을수록 그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그렇지? 근데 그 길이가 우린 이런 모양일지 뭐 이런 모양일지 우리가 자대고 그릴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여기까지 맞니? 근데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조금 어려운 문제일 때 구한 적이 있거든? 이거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날까? 힌트는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리고요. 그렇지. 직각삼각형을 그리려면 우리 어떤 짓 하나만 해줘야 되거든. 이게 지금
x축위를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x축으로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은 반드시 항상 합동이잖아. 이렇게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도 합동이잖아. 어차피 위의 길이나 이 밑의 길이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걸로 해서 우리는 이 A랑 B 다시라고 하는 점에 가장 짧은 최단거리 직선을 구하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밑에서 어떤 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니까 그 빗변의 길이를 그냥 구하는 거랑 어떻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중학교 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통 뭐 하냐면 야 너 이 길이 찾는 거는 피타고라스 그려서 할 거니까 이 좌표도 한번 구해볼래?가 보통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충분히 여기가 1, 2,3이지? 여기 대칭 시킨 요 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네? 여기가 4,1이었어. 에이, 4,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이 두 점으로 직선을 씩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때 만난 x절편도 찾을 수 있는 형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반드시 나오는 거겠죠. 이거 그냥 껌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 길이 얼마니까? 2, 그쵸? 여기 길이 얼마니까? 4. 이걸로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빗변의 길이 그냥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냥 2루트 정답인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냥 대칭을 한번 이용하는 거랑 어떻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한 선생님도 10분 정도만 시간 줄 테니까 문제 쭉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뒤에 거진부터 쭉 들어가 볼게. 오. 뒤에 이제 우리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거든. 근데 이 집합이 선생님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약속하는 거랑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0도 너무 많다. 우리 좀 줄여봅시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좀 우리 쓰고 싶은 거랑 똑같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우리 이렇게 중괄호 치는 방법이 있지, 그치? 여기다 그냥 1, 2, 3, 4, 5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맞아? 또 하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 1, 2, 3, 4, 5를 좀 멋있게 쓰고 싶어서 x라는 숫자가 어떤 우리가 찾고 싶은 숫자인데 그 x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야. x는 1 이상이고 5 이하인 자연수인 거랑 어떻다? 같다. 그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저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 안에 1, 2, 3, 4, 5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되겠죠, 그쵸?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특정한 어떤 숫자라든지, 그치? 문자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집합으로 좀 수학적으로 표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하나 그 원소를 다 쓰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 원소의 조건을 쓰는 방법도 있는 거겠지. 우리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걸 모여있는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할 거면 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집합의 원소라고 좀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집합은 대문자 A 같은 걸로 표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면 대문자 X, 대문자 Y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보통 소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집합과 원소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집합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좀 그 집합이 명확해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 방금 선생님 1부터 5까지 사이에 자연수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갑자기 좀 작은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안 돼.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작다, 크다라는 거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누구나 알 수 없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 하나하나의 값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집합들의 대상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다?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집합에 들어가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얘기할 거다? 원소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대문자 A라고 하는 집합에 소문자 A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인 거야, 그렇지? 당연히 그 소문자 A는 집합 A에 속한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 삼지창으로 표시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뭐랑 뭐에 대한 약속인 거야? 원소와 집합에 대한 약속인 거야, 그렇지? 만약에 어떤 원소는 그 집합 A의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원소와 집합 간의 기호가 우리 삼지창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꼭 이런 경우만 있을까? 잘 봐봐. 너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능어대 중학교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죠? 능어대 중학교 안에는 1학년도 있지 않니? 1학년이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1학년 친구 되게 많겠지, 그치? 2학년 친구들도 있겠지, 그쵸? 또 3학년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이것만 있진 않아. 이 집합을 표현할 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분명히 학교의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쵸? 선생님 말고도 그 일하시는 뭐 직원분들도 계시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표현을 한번 해줘봐야 돼.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좀 인원을 표현하기가 되게 편하지, 그치? 그럴 때 1학년 안에는 뭐 어떤 A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B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이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은 우리한테 원소지. 그렇죠? 근데 능어대 중학교 안에 1학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어떤 모임이잖아. 아니? 그럼 이 1학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 집합이죠? 아니? 능어대 중학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이 삼지창의 기호는 어떤 거랑 어떤 거일 때 포함이 되는 거야?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그 원소여야 돼. 그렇죠? 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그 집합이어야 돼. 그렇지? 그럴 때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 1학년이라고 하는 집합, 능어대 중학교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뒤에서 우리 또 나올 거지만 삼지창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이지창으로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원소 간에는 우리 삼지창으로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합 간에는 어떻게 포함된다고? 두 개짜리로 우리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이게 포함된다는 게 보통 뭐냐면 그 원소는 우리 보통 엘리멘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맨 앞 글자 E를 마치 기호처럼 만들어서 있는 거고요. 집합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컨테인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또 기호로 만들어서 C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랑 어떻다? 같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합이라는 새로운 그냥 기호를 하나 배운 거랑 똑같아. 그 뒤에다 한번 봅시다. 우리 또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셀 수 있는 1부터 5까지라든지 그렇지?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거 명확하게 숫자를 셀 수가 있잖아. 그렇죠? 선생님 그냥 갑자기 너네들한테 어떤 A라고 하는 집합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너네 자연수라는 거 명확하게 다 알아 몰라? 알죠? 그럼 우리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의 개수를 셀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에 되게 용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개수를 셀 수 없는 것들도 무언가 이미지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수학의 발전을 이루는데 집합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의 종류를 나눈 거야. 어떤 거는 그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셀 수만 있으면 그건 무슨 집합? 유한 집합, 그렇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셀 수 없이 너무 많은 거는 무슨 집합? 무한 집합, 그렇죠? 그럼 어떨 때는 집합을 아무리 따지려고 해도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 우리 학생들을 할 거지만 남학생은 있는데 지금 여학생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집합을 여학생으로 이름 잡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할 거다? 걔는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를 하나 짝 그을 거야, 그렇지? 이 집합에 대한 기호가 무슨 집합?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는 원소를 쓰려고 해도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인 거랑 어떻다? 그럼 이 공집합도 결국엔 셀 수가 없는 빵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무슨 집합이랑 결국엔 같다? 유한 집합이랑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보통 n, 넘버라고 해서 우리 그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부터 5까지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지어놨네. 우리 그냥 요거 1부터 5까지라고 하는 요런 집합이 있으면 요걸 우리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개수를 세고 싶을 때는 n 하고 대문자 A라고 쓰면 이거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 세주세요인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 푼다고 보면 돼. 요거의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세는 방법 그리고 공집합은 당연히 개수가 0개로 표현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랑 똑같이 그치? 그래서 이런 집합의 뜻으로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집합인 걸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이런 애매모호한 정성적인 표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10일 이하의 소수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10일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우리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진 소수인 거지 그치? 그럼 그것들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우리 학교 1학년 학급회장이 모임이야 그치? 분명 우리 학교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1학년 학급회장이 있겠지? 그럼 그것도 우리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두 자리 자연수 누구부터? 10부터 그쵸? 99까지의 전체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인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는 3개는 가능한데 이 첫 번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야.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표현하겠지 그치? 4분의 1 유리수 맞니? 그러면 우리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 루트는 대표적인 무슨 수야? 무리수니까 얘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8도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죠? 루트 있으니까 안 돼라고 얘기할 거니? 아니지. 이거 몇 분의 몇이야 그냥? 3분의 5니까 들어가는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기호를 하나 배운 것 뿐이야.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1, 2, 3, 4, 5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 x 바에서 뭐 x는 1 이상이고 5 이하이고 자연수 이런 것처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집합 A라고 하면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 표현하는 방법 우리 3가지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건 뭐냐면 그냥 여기 원소 하나하나 다 쓴 거랑 어때? 같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소를 말 그대로 하나씩 쭉 나열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건 뭐야? 선생님 진짜 알려주진 않았지? 근데 너네한테 뭐를 알려준 거냐면 조건을 너네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치? 얘를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조건 제시법, 그렇지? 이건 뭐냐면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냥 만든 그림이다 라고 읽어주면 하면 되겠지. 이게 우리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 똑같아. 다음 집합을 무슨 방법으로 나열하는 것을 뭘로 써달래? 원소 나열법은 반대로 조건제시법, 그렇지? 반대로 조건제시법은 무슨 나열법으로? 그렇지. 바꿔서 그냥 표현해주세요. 이게 다야, 그렇지? 지금은 진짜 안 가르쳐주고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된 거지, 그렇지? 그럴 때 이것도 설명해줄게. 요 앞에 있는 게 원소인 거야. 어떤 사람은 X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문자 A일 때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렇지? 그래서 X 다라고 있고 이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조건으로 나열된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여기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빠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우리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 X는 몇의 양의 배수라고 써져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가끔 저거 음의 배수도 마이너스 369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양의 배수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양의 배수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만 써주면 되는 거야? 3, 6, 9, 12 식으로 쭉 있다라고 무한 우리 소수 표현한 것처럼 쭉 있다고 하면 규칙적으로 다 알아듣는 거 알겠지? 대신 이 점점점이 없으면 12로 그냥 끝나는 거랑 어때? 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점점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됐지? 뒤에 것도 봅시다. 2, 3, 5, 7, 11, 13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딱 보니까 어떤 숫자들이야? 소수. 그래서 우리는 x 바 쓰고 이 x는 무슨 수다? 그냥 소수이다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개수가 무한계로 쭉 있는 거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된 거 맞니?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도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 여기 규칙을 따라서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몇부터 몇 가지의 무슨 수가 써져 있는 것 같아? 게임은 눈에 보이거든요. 1, 3, 5, 땡땡땡 49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1부터 49까지 혹은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소수의, 아니, 소수란 말, 홀수의 개수를 찾은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럼 당연히 몇 개야? 2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요거 보통 N, A는 25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X 바 뭐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 X는 정수일 때 누가 있는 거야? 0 0 하나 끝? 1 끝? 마이너스 1까지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다라고 찾을 줄 알아야 돼. 너 먼저 이 조건을 잘 읽는 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렇죠? X바, X는 100보다 작은 몇 자리 자연수? 3자리 자연수. 근데 100보다 작은데 3자리 자연수가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없네. 그래서 NC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렇죠? B도 X바에 대한 설명이지 0에서 2 사이에 무슨 수래? 실수래. 실수야, 실수. 숫자를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지? 얘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무한집합이구나. 셀 수 없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숫자를 못 씁니다. 무한집합들은. 이렇게 푸는 거랑 같고요. 밑에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봤더니 이 집합 A는 1, 2, 4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B라고 한 집합은 1, 4, 5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특이한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가 아니라 2개의 문자를 더한 거를 집합으로 가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X랑 Y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뒤에 나와 있는 거죠? X라고 하는 거는 뭐의 원소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가 원소고 여기가 집합자리잖아. 소문자 X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원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A의 원소 이제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4인 거랑 어떻다. 이해가 돼? Y는 B의 원소인 거랑 어떻다. 인 거니까 여기는 1, 3, 5인 거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번에 대문자 S는 이 두 개의 원소를 한번 뭐 해보는 거랑 똑같아? 더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들만 찾아보면 되겠지? 한번 작은 숫자부터 찾아봅시다. 제일 작은 거 얼마부터 만들 수 있어? 2 그리고 3도 되겠죠? 그렇죠? 작은 거부터 한번 3도 얼마도 돼? 4도 가능하겠지? 그치? 5도 가능하겠죠? 6이 가능할까요? 6, 1호일 때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 또 7도 가능하죠? 9도 가능하지, 그치? 그 사이에 8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그쵸? 원래 3개, 3개 하면 곱해서 될 것 같지만 겹치는 숫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이런 문제들이고요. 이 밑에 것도 똑같이 연습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면 될 거고 요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다음 보기에서 맞는 것만 하나씩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뭔가 봤더니 여기 집합 표시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0,1이라고 하는 게 있고 2,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럼 우리한테 뭐냐면 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요 컴마 있는 하나가 원소인 거예요. 근데 마치 여기가 뭐처럼 보여 있는 거야 지금? 집합처럼 보여 있어서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왜냐면 이거 봐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능어대 중학교라고 얘기하면 1학년 전체를 다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능어대 중학교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지원이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1학년 친구들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2학년 친구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다 또 3학년이라고 쓰는 건 사실은 왜 안 돼? 안 돼. 그럼 지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 만약 여기를 집어넣으면 지원이 빼고 3학년이라든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원소를 어떤 사람 한 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떤 학년 전체나 반 전체로도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제부터 그 원소는 집합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소로 쓰면 1학년 능어대 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원소고 여기가 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반드시 원소랑 집합 단위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얘는 집합이기 전에 이 전체의 원소인 거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한 개념도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날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에 원소는 이 커다란 쉼표를 기준으로 몇 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개수가.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헷갈리지 않게 쳐놨는데. 세 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랑 똑같이, 그렇지? 여기는 집합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랑 똑같아. 항상 맨 바깥쪽에 중괄호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몇이 나왔어야 되는데 가 나왔어야 되는 지금 몇 개라고 적혀있어?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읽으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하나로 세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공집합이라는 거의 원소를 찾아주는 거야, 바로, 그렇죠? 이 자체가 이미 집합이야. 그럼 개수는 몇 개? 0개지. 근데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지. 이거 공집합이네요라고 읽으면 안 돼. 공집합이라고 하는 모양이 그냥 뭐인 거야? 원소인 거야. 그치? 그럼 이 집합, 요거까지가 항상 집합인 거야. 이 집합 안에는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있는 거니? 0이랑 공집합이라는 모양의 원소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안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거니? 두 개가 있는 거라서 얘는 두 개인 거랑 어떻다? 같다.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거야. 한가지로 장난을 계속 치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우리가 기호를 여러 가지 배우니까 이런 것들 막 섞어서 낼 때 니네들 헷갈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설명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x는 2보다 작은 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소수는 2보다 작은 거 있니?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서 개수가 몇 개? 0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 그냥 원소 나열로 되어 있네?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 여기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개. 0 더하기 5 빼기라니까 얼마가 돼야 돼? 가 돼야 되는데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맞는 거는 니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밑에 거는 따로 그냥 문제니까 여기 한번 연습해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집합에 대한 기본 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할 건데 이제 우리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집합은 예를 들어 능어대 중학교라고 하면 1학년이라고 하는 집합이 지금 포함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B라고 하는 집합을 A에 대해서 우리 여기 거꾸로 돼.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이기도 하다? 부분 집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봐봐. 아까 이제 좀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 A라고 하는 집합에는 아까 전에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 안에서 마음대로 선생님 짝을 만들어서 부분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부분 집합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모임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냥 1 하나만 할래?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이것도 원소 하나지만 이렇게 집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또 그럼 이 하나만도 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그럼 2라고 하는 거 한 개짜리가 지금 몇 개가 생겼어, 집합이? 5개가 생겼지?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그럼 집합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 2개씩도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왜 지어졌니? 이렇게 있는 것이 그치?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2개짜리도 다 집합으로 가능하겠네?
1, 2도 가능할 거고요. 1, 3도 가능할 거고요. 1, 4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개 쭉쭉쭉 만들 수 있겠지, 그치? 또 그럼 당연히 몇 개짜리도 가능해? 3개짜리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 그치? 몇 개짜리도 가능하겠어? 1, 2, 3, 4, 5도 가능하겠지? 4개짜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5개짜리 1, 2, 3, 4, 5는 딱 몇 개밖에 없는 거야? 1개밖에 없겠지. 그럼 집합이 이렇게만 있을까? 그냥 모든 집합을 다 한 걸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다 찾아냈어. 갑자기 선생님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2자리 자연수 가져와.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선생님 이것도 어쨌든 이름을 집합으로 정했잖아. 그런 걸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도 항상 있는 거랑 똑같아. 그치? 한마디로 그냥 원소를 가지는 모든 집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무조건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야. 그쵸? 그리고 항상 무슨 집합도 부분 집합인 거야? 공집합도 부분 집합인 겁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거 쭉 해보면 이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게 사실은 우리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 5개의 원소를 가지고 결국에 1은 하나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게 만든 게 첫 번째 집합이지, 그치? 2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쓰고 나머지는 한 개도 없게 만든 거랑 어때? 같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1, 2는 한 번씩 쓰고 3, 4, 5는 안 쓰는 거랑 어때? 세 번째 거는 1, 3을 쓰고 나머지 3개는 안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한테 결국에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하거든? 그럼 이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진짜 하나씩 하나씩 맨날 다 써서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랑 어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얘는 쓰고 나머지 안 쓸 거야 이게 그렇지? 두 번째 거는 얘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쓸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개수는 총 몇 가지? 20가 나오지? 2의 몇 제곱입니까? 5제곱이니까로 돼야지 25가 그렇죠? 여기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2가지.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 n개라고 그러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개인 거랑 어떻다? 이렇게도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부분 집합이 나오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 개념 우리 그냥 어떤 원소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골라놓은 새로운 집합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이 됐으니까 이 부분 집합끼리는 당연히 기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집합끼리의 기호 C 모양을 꺾은 걸로 우리 해주는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렇지? 당연히 그런 집합이 속하지 않으면 얘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부분 집합이고요. 이 부분 집합의 성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 집합에 속해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 어떤 집합이든 무슨 집합은 항상 그 집합에 들어가 있다고?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A가 B라고 한 집합에 뭐가 되어 있대? 포함이 되어 있대. 그렇지? 또 B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대? C에 포함이 되어 있대.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A라고 하는 집합이 제일 작아서 얘가 B라고 하는 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B는 C라고 하는 커다란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당연히 A는 C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지? 이런 성질을 우리 가장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게 아까 무슨 방법이라고 해요? 그림 그리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할 거야. 우리한테 가장 시각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이거 넘어가도 괜찮니? 이해된 거 맞아? 한번 봅시다. 그럴 때 아주 특이하게도 이런 거야. A가 B란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B가 A란 집합에 뭐가 되어 있대? 포함이 되어 있대. 그렇지? 만약에 우리 그림을 그리면 요 A가 B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반대로 B라고 한 집합도 A라는 집합에 뭐가 되어 있대?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대, 그렇지? 그럼 사실은 이 비어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B랑 E가 서로 완벽하게 같은 크기의 집합인 거랑 어떻다 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서로의 부분 집합인 경우에는 얘네 두 집합이 그냥 서로 같다라고 보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아까 전에 이런 부분 집합 중에서 좀 쉬운 걸로 이제 바꿔봅시다. 좀 간단한 걸로. A라고 하는 집합을 이제 좀 쉽게 1, 2, 3만 한번 써봅시다. 그렇지? 요걸 우리 부분 집합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상 무슨 집합을 시작하는 편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야?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겠지? 두 개짜리 이제 다 불러봅시다. 어떤 게 있어? 한 개짜리 다 있잖아. 두 개짜리. 1, 2. 그쵸? 또 2, 3. 그럴까? 일단 웬만하면 1, 2 하면 1, 3이 좋았는데. 그치? 작은 것부터 항상. 그럼 1, 2, 1, 3, 2, 3 말고 두 개짜리인 거 있니? 없지? 그럼 이제 마지막 몇 개짜리? 세 개짜리인 거랑 어때? 같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8개가 나오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이렇게 나오는 건 어때? 같죠?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얘기했어. 공집합은 당연히 포함이고 이 집합이랑 똑같은 부분 집합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지, 그치? 그럼 얘는 우리 분명히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A라고 하는 집합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부분 집합의 느낌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거야.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만 빼고 나머지 7개를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얘를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진 부분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그냥 정한 뿐이에요. 자기 자신만 뭐한 거야? 뺀 거야.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 1부터 8까지 아니면 8의 약수라고 하는데 8은 어차피 제일 큰 수니까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다. 걔만 빼고 얘기하자 이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때? 같아. 그러니까 우리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몇 개만 빼주면 되는 거야, 항상? 한 개만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항상 1을 빼는 걸로도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집합 원소에 대한 개수가 n개라고 하면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걸 선택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한 거라서 2의 n제곱 개수인 거랑 어떻고 같고. 그럴 때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 한 개만 뭐 해주세요야? 빼주세요.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5x로 그냥 쭉 나와져 있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근데 3개 정도짜리는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연습을 그냥 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여기 쭉 써져 있는 것들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재미난 문제인데 한번 볼게. 우리 어떤 집합에서 이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볼 거야. 그렇지? 여기서 설명할 게 많아. 1, 2, 3, 4,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준 거야. 1번. 우리 1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부분 집합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요거 부분 집합이지 한번 찾아볼까? 1과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한번 불러볼까? 어떻게 돼? 1, 2. 1, 2만 있는 게 있겠지, 그치? 또 이것도 숫자 좀 줄이고 쉽게 하려면 이거 없앱시다. 1, 2, 3. 1, 2, 3. 다 포함은 1, 2, 3, 4. 이렇게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봐봐. 우리 1, 2를 무조건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은 1, 2를 없다고 생각한 거랑 셈은 똑같아. 첫 번째 건 1, 2 없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지. 거기다가 1, 2 붙이는 거야. 그렇죠? 1, 2 없는 3에다가 1, 2 붙인 거잖아. 그렇지? 4에다가 1, 2 붙인 거랑 또 어때? 그렇게 해서 3, 4로 만든 1, 2 붙인 거랑 또 어떠니? 같아.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 진짜 다 써주세요 할 때는 뭐 이렇게 다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쓰는 방법이 사실 반드시 포함하는 걸 잠깐 빼놓고 먼저 썼다가 거기에다 그냥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만 넣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쵸? 그럼 그 개수도 지금 쌤 전체가 몇 개였어, 원래는 원소가? 4개였지. 근데 2개를 포함해 준 거니까 2개를 그냥 제외하고 개수를 찾는 거랑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게. 두 번째는 뭘 물어볼 거냐면 반대로 2, 3은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2, 3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구로만 만드는 거랑 똑같아? 그래.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항상 들어가고요. 1 하나, 4 하나, 2, 3 하나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같지? 이 제외하는 방식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선생님 세 번째로는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제외해서 만드는 부분집합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 머릿속으로 복잡하시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 어차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걔네들은 마지막에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찾은 다음에 1, 2를 다 붙이면 그게 답인 거랑 어때? 제외한 거 처음부터 걔 빼고 시작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다 1과 2를 제외하고 시작하는 거야. 제외하고 만들어 볼까? 어떻게 돼? 3 하나, 그치? 4 하나, 그쵸? 항상 있는 3, 4도 있고 또 항상 있는 공집합도 항상 있어야지, 그치? 그렇게 해서 2개를 제외하니까 진짜 4개가 나온 거랑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누구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어? 1을 그냥 하나씩 붙이는 거야, 고민할 거 없이. 이해가 돼? 근데 어차피 개수 찾을 때는 얘도 빼고 얘도 뺀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그냥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걔네들 다 제외한 개수로 2에 4 빼기 2개인 거랑 어떻다?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도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도 전체에서 그거를 빼서 우리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렇지? 그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똑같아, 방식. 그 원소의 개수만 뭐에서 우리 구하는 거랑 똑같니? 빼서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한꺼번에 얘는 무조건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걸 물어보겠지, 그렇지? 근데 둘 다 우린 제외시키는 것처럼 그냥 다 빼서 구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 집합을 진짜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귀찮지만 그 집합에 포함시키는 것만 다 갖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 개념인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적어도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조금 귀찮은 거겠지, 그렇지? 특정한 원소 K개 전체 개수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뭐 하는 거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떤 적어도 하나니까 반드시 몇 개인 거랑 똑같아?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랑 어떻다? 인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린 얘도 하나 들어갈 거고, 그렇죠? 얘도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얘가 몇 개씩? 2개씩 들어가고, 그렇지? 얘가 3개씩 들어가는 걸 따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전체 개수 따로 구하고, 그렇지? 요게 하나도 안 들어간 집합을 다 보여주기만 하는데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전체 개수 구하는 거에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위에서 구하는 방식을 뭐 해주는 게 우리한테 제일 쉽다고? 빼서 구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만 오늘 쭉 한번 풀어보고 딱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 여기 한번 봅시다. 다음 기호 중에서 이 둘 중에 알맞은 걸 찾아주세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냥 집합 기호죠?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인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집합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포함되는 거랑 똑같아. 여기 마이너스 2랑 0이지? 요거의 해가 누구랑 누구야? 이게 0이 되는 x를 찾아주세요. 0과 2지? 0은 일치하지만 여기 2가 일치해야 하네. 그럼 얘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저걸 A라고 한번 해볼게. A는 마이너스 2랑 0인 거야, 그치? 근데 B라고 하는 건 0이랑 인 거면 0은 포함이 되지만
2는 서로 따로 마이너스는 따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똑같아. 이해가 돼? 겹쳐진 부분이 있긴 해. 하지만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도 우리 분명히 설명을 하겠지, 그치?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림이랑 식으로 좀 표현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무슨 집합이래? 같은 집합이래, 그쵸? 그럼 당연히 그 원소가 서로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근데 1은 똑같으니까 여기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아니? 그럼 당연히 4가 2가 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4. B가 얼마여야 돼? 그냥 이게 답니다. 그 원소가 전부 다 같은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여기 A도 X바하고 조건으로 쭉 써져 있는 거죠? 4의 양의 약수니까 그 A는 어떻게 될 거야? 불러볼까? 4. 그 집합, 부분 집합 쓰는 거 생각 안 써도 되겠지, 그치? 그 개수는 몇 개? 바로 얘기해볼까? 여세 몇 제곱? 이도 3 나오지. 2에 예, 세제곱. 동그라미 x 할까 말까를 3개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치? 집합비를 좀 특이하게 쓴 겁니다, 그쵸? 0이라고 하는 그냥 원소 하나랑 집합의 0이라고 하는 또 하나 원소인 거야, 그치? 그래도 원소의 개수는 그냥 몇 개야? 2개야, 2개. 그쵸? 그냥 이런 거랑 똑같아. 되게 장난친 거야. 여기 A는 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 안에 소문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대문자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은 서로 그냥 다른 거야. 이 그냥 집합의 모양인 거지. 그래도 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렇죠? 얘네 둘은 서로 같은 문자이고도 집합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괄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 그냥 원소인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집합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헷갈리게 되는 것 뿐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다시? 정신 들고 있는 거 맞아? 몇 개야? 콤마 있잖아. 몇 개야? 2개. 2개라고요, 그렇지?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몇 개? 근데 그 중에서 무슨 부분 집합? 몇 개를 빼야 돼? 한 개 빼는 것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겠대? 그럼 2를 그냥 빼는 거지? 몇에 몇 제곱? 빼지. 3을 포함하지 않겠대. 그냥 3 빼면 되잖아. 또 몇에 몇 제곱? 2를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겠대. 그래도 우리 둘 다 그냥 뭐 하면 돼? 빼면 돼. 몇에 몇 제곱? 6제곱. 이게 세제곱. 그렇죠?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 집합을 되게 이제 너네들이 배운 게 많으니까 헷갈리게 내볼 게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 그냥 중괄호에 컴마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하나의 원소고 소문자 A도 하나의 원소고 집합 기호도 원소고 C도 원소인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공집합의 기호는 A라는 거에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원소가 들어가 있잖아. 포함이 돼 있지, 그치? 두 번째, A, B라고 하는 집합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하나를 따로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이것도 가능할까? A, B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원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물어볼까? 공집합이 A에 포함된다도 되니 안 되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겠니? 됩니다. 쌤 얘기했지? 기본 전제 조건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랑 어떻다? 같다. 그렇죠? 헷갈리는 거야 계속. 여기 그래서 디귿도 가능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B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A에 포함된 집합이다.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B는 A랑 B가 묶여 있는 거야. B가 따로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의 원소를 쪼개는 건 우리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얘를 2개, 3개 선택하는 건 가능해. 하지만 이 원소 하나를 쪼갤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야.
C도 집합으로 만들어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당연히 C 하나도 원소로 포함됩니다도 되는데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 집합이 생기면서 너네들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잘 연습을 해보면서 하나씩 문제 풀어보는 거야. 여기도 봅시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치? 근데 A가 B에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됩니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속해야 되는데 1은 이미 둘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볼 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 2A가 여기 있는 A 더하기랑 5랑 어떻거나 같거나 그치? 아니면 뒤에 있는 3A 마이너스 1이랑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A가 완벽하게 B에 포함이 되는 거랑 어때? 같아지겠죠? 그쵸?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2A가 여기 있는 A 더하기랑 같을 수도 있겠지? 는 A 더하기 5죠. 그쵸? 그때는 A 값이 얼마나 나오게 돼? 5로 나와도 그냥 끝이지? 두 번째, 2A가 3A 빼기 1이랑 같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여기 오른쪽이 A가 되고 왼쪽이 2양 되니까 1인 거랑 어때? 같이? 요것도 가능한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만 가능하니까 A 값은 합쳐서 얼마인 거랑 똑같다? 6인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번에 A라고 하는 원소 3개짜리 집합이랑 B라고 하는 3개짜리 원소의 집합이 있는데 이번에 얘네 둘이 집합이 서로 어떻대? 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숫자가 있는 게 굉장히 큰 힌트야. 어쨌든 얘네 둘이 똑같으려면 여기 5랑 3은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맞니?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a제곱 마이너스 1이 누구랑 똑같거나 3이랑 똑같거나 그쵸? 이 3이 여기랑 똑같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럴 때 a 값이 결정되면 여기 있는 a 값도 결정되는 거랑 어때? 그럴 때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만 가능한 거야 그쵸? 혹은 이 5가 얘네 둘이랑 같다고 할 때 여기 둘 중에 하나도 반드시 3이 나와야 되는 거랑 어떠니?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려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3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이때 a 값은 어떻게 돼? a제곱은 얼마니까? 4니까 a는 설마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a가 2인 경우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a가 2가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집합 한번 불러봅시다. 당연히 3은 그대로 돈 떠있는 거 맞아 너네? 저기다 a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2!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2라니까 2 a가 지금 뭐가 났어? 틀마 이어서 2부터 찾아본다니까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얼마? 1 세 번째 거에다 집어넣어 5 나오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도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만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걸 우리가 3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쟤는 당연히 3이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1 나오고 5 나오니까 이거 가능하네? 두 번째 a가 얼마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 집어넣어. 3 마이너스 3 여기 똑같이 5가 나오죠?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가 나와? 3 5 5니까 이거는 둘이 똑같은 원소이지 여기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이 되는데 여기 3개고 여기 2개가 되니까 얘는 탈락. 그렇지? 우리 두 번째 경우 여기 있는 3이 3-A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3은 3-A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그때 A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것도 찾아봅시다. 저기 집어넣어 3 마이너스 1 1 오른쪽 것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 5니까 여기 둘이 원소가 같아 달라? 무슨 좀 차려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보니까 2밖에 없었다 이렇게 확인된 거지? 또 하나는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5가 얘네 둘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 경우도 A 값이 좀 달라지지? 여기도 써보면 A-1이 뭐가 될 수도 있어?
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A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지? 이걸로도 한번 찾아봅시다. 3, 당연히 두 번째 건 5, 그 다음은 37 나오지, 그치? 두 번째 B 것도 찾아보세요. 30? 얼마나 나와? 그래, 어이가 없잖아. 초등학생이 안 틀려. 빨리 정신 차려봐. 30 얼마가 나와? 그래, 쌤도 어이가 없어. 빨리 얘기해봐. B의 첫 번째 거. 35지, 35. 지원아, 그치? 35 나와서 37이라고 그랬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기 두 번째 거에다 집어넣어. 얼마 나와? 3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벌써 확인 안 해도 되겠지, 그치? 마지막, 우리 맨 마지막 것만 한번 해봅시다. A 제곱 플러스 1이 온 거야, 그치? 그게 A 제곱이 얼마가 나와? 똑같이? 4가 나오죠? 이거 첫 번째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역시 누구밖에 없었다? 플러스 2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귀찮지만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거랑 똑같아. 요거 이제 얼른 한번 해봅시다. 우리 1, 2, 3, 4, 5에서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그치? 2 제외하고 하면 되니까 x는 바로 얼마? 2의 4제곱 이렇게부터 넘어갑시다. 두 개의 원소 3, 5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둘 다 빼면 그냥 몇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 뒤에도 두 개의 집합이 저렇게 있는데 A는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반드시, 그렇죠? X는 B라는 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거랑 어때? 같지? 그럼 이건 이렇게 있는 거야. X는 반드시 누구의 원소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A의 원소 1, 3은 반드시 갖고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서 B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한마디로 여기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되니? B의 집합 안에서만 놓을 건데 1, 3은 그냥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랑 어떻다? 그냥 몇의 몇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2의 세제곱. 그냥 1, 3을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처럼 읽히는 거야, 이제 너네한테. 알겠지? 이해가 됐니? 넘어가도 되겠죠? 마지막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걸 모두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무슨 수래? 자연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근데 이 조건이 이제 되게 특이한 거야. 어떤 X가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면 8 빼기 A도 A라는 집합에 뭐가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에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렇지? 그럼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야? 8이야? 1이 A 포함이 되면 누구도 있어야 된다. 또 있어야 된다고 읽어야 된다. 1만 있고 7만 있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는 거. 지금 원소가 분명히 두 개지. 하지만 얘네 둘은 짝으로 움직이는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부분 집합을 만들 때도 1 하나만 단독으로는 못 만들어. 이해가 되니? 두 번째, x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 2면 누가 또 원소가 되는 거야? 여기로 봐야지 틀린 거 같아. 이상하지? 선생님 더 이상한 거 같고 앞에서 보면 얼마나 이상한지. 책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해? 선생님 얼굴 얘기하는 걸 듣네.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얼굴 좀 못 붙었니? 다 웃었어? 다시 한번 봐봐. 2가 A에 포함이 된대, 그쵸? 그럼 얼마도 포함이 돼야 된다. 왜 7이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6이 당연히 8 빼기 2 아니야? 그럼 봐봐. 6이 포함이 되면 당연히 얼마도 포함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짝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뭘로 확인할까 또? 그렇지. 3이면 누가 짝이야?
뭐에 이렇게 뻗어지는 거야? 5지 5. 마지막. 누가 들어가면 또 누가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 4가 들어가면 4는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사실은 우리한테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 단독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짝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는. 그리고 4도 단독으로 하나 이렇게 있는 거랑 어때? 그럼 우리는 사실상 5개란다. 7개의 원소를 가지고 2의 7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덩어리는 몇 개를 가지고 원소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2의 몇 제곱이 돼야 된다? 4제곱인 거예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 A는 공집합은 된대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있는 공집합 한 개의 개수만 보여주는 끝인 거야? 해주면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내용들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걸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용이 그래도 우리 처음 배우는 기호가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치? 요거 꼭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거. 숙제를 어디까지만 내볼 거냐면 여기 168페이지까지만 한번 복습제를 해야 볼게요. 그렇죠?